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나의 철학을 결코 남에게 얘기하지 마라. 말 조심해라. 살면서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많이 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식들에게 하게 되는 말이기도 하죠. 어린 시절 부모나 어른들이 던진 차가운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서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의 힘이란 죽은 이를 무덤에서 불러낼 수도 있고 산자를 땅에 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아주 위력적인 수단이죠.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TV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만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 사람이 돌변할지 모르는 흉흉한 시대이죠. 하지만 비단 이런 사건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오래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참 웃긴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나 말 조심하라고 항상 얘기하지. 정작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말은 정확히 모르니까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나의 생각, 나의 철학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노후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절대 남에게 하면 안 되는 말 10가지에 대해 법륜 스님의 지혜로 배워보겠습니다. 만약 남에게 괜한 말을 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결코 노후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결코 남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진솔한 과거에 대한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매일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만은 지켜야 합니다. 후에 다툼이 있을 때 내 비밀이 나의 치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타인이야 말에 무엇할까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기억이 상처가 되시고 힘드신가요? 그때 했던 아픈 선택이 후회되시나요?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는 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나의 과거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안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알차고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친구나 아내, 남편에게도 나의 과거사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위안을 주더라도 나중에는 내 과거의 불행이 듣는 이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연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치부가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 치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서 바닷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됩니다. 저는 말 한마디로 멀어지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어둡고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것은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타인에게 위로를 받겠다는 기대는
저에게 다시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치부를 말해버리면 어느 순간 나의 약점에 대해서 친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순간이 옵니다.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대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두 털어놓으면 속은 후련합니다. 나중에는 찝찝하고 후회스러운 때가 항상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내 문제고 나만큼 내 문제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가족 말고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 절대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참 무섭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간혹 졸부들 돈 많은 티를 못 내서 안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아하고 귀티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없어 보이고 천박하다고까지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모두가 돈을 잘 벌기 위해 저마다의 투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 자랑 한 번 잘못하면 듣는 이에게 빨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저만큼 못 버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돈 좀 있다고 말하는 어르신들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돈 자랑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 때문에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말이죠.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의지를 뺏깁니다. 결국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혼자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타인의 조언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킵니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입니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 항로를 명확하게 정했다면 그 목표가 지향하는 곳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뿐입니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을 내지 마십시오.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 같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한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죠. 주고 나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준 것에 집착하면 생색내게 되고 대접받고 싶게 됩니다. 분명 나는 내 것을 줬는데 왜 안 돌아오지? 하지 마십시오. 당장 오지 않는다 해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항상 웃는 얼굴로 남에게 베풀며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당장 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그 자식들에게 다 그 은덕이 내려갑니다. 좋은 마음으로 친구 밥 사주고 술 사줬으면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음은 친구가 사겠지 생각하면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베푼 것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굳이 선행을 밝히지 마시고 생색내지도 마세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합니다. 6번째, 다른 이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비밀은 가족 안에서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사연과 비밀이 있는 것처럼 부모, 형제네, 자식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의 비밀이 중요한 만큼 가족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에게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말은 발 없이 천리를 가고 돌고 돌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이나 가족의 비밀을 얘기했다가는 결국은 그것이 언젠가 되돌아와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를 만나서 가족의 은밀한 비밀과 치부에 대해 안주거리로 올려서 말씀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킬 때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부름도 달아나 버립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7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합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은은한 기운을 바라는 사람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밖에 극복 불가능합니다. 8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당연한 인생사 이치입니다. 오랜 세월의 격정과 풍파를 이기는데 내 소신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적용하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억측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갈등과 신뢰의 파괴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만 아파질 뿐입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죠.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습니다. 9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리십시오.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친구에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우연이라도 알게 된 친구의 비밀은 끝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10번째, 여러분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오.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도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선의와 선행을 안 좋게 봅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이런저런 충고와 조언을 하는 대신에 그저 말없이 가서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철학을 공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보다 행동입니다. 도움을 주었기에 질투 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 나에게도 뿌듯함과 만족감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위에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말 한마디의 위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내가 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말은 정말 잘해야 본전이고 보통은 너무 말이 많으면 실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특히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심해서 화를 피해야 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결코 남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진솔한 과거에 대한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매일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만은 지켜야 합니다. 후에 다툼이 있을 때 내 비밀이 나의 치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타인이야 말에 무엇할까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기억이 상처가 되시고 힘드신가요? 그때 했던 아픈 선택이 후회되시나요?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는 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나의 과거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안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알차고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친구나 아내, 남편에게도 나의 과거사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위안을 주더라도 나중에는 내 과거의 불행이 듣는 이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연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치부가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 치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서
바닷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됩니다. 저는 말 한마디로 멀어지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어둡고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것은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타인에게 위로를 받겠다는 기대는 저에게 다시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치부를 말해버리면 어느 순간 나의 약점에 대해서 친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순간이 옵니다.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대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두 털어놓으면 속은 후련합니다. 나중에는 찝찝하고 후회스러운 때가 항상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내 문제고 나만큼 내 문제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가족 말고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 절대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참 무섭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간혹 졸부들 돈 많은 티를 못 내서 안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아하고 귀티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없어 보이고 천박하다고까지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모두가 돈을 잘 벌기 위해 저마다의 투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 자랑 한번 잘못하면 듣는 이에게 빨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저만큼 못 버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돈 좀 있다고 말하는 어르신들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돈 자랑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 때문에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말이죠.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의지를 뺏깁니다. 결국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혼자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타인의 조언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킵니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입니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 항로를 명확하게 정했다면 그 목표가 지향하는 곳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뿐입니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을 내지 마십시오.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 같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한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죠. 주고 나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준 것에 집착하면 생색내게 되고 대접받고 싶게 됩니다.
분명 나는 내 것을 줬는데 왜 안 돌아오지? 하지 마십시오. 당장 오지 않는다 해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항상 웃는 얼굴로 남에게 베풀며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당장 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그 자식들에게 다 그 은덕이 내려갑니다. 좋은 마음으로 친구 밥 사주고 술 사줬으면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음은 친구가 사겠지 생각하면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베푼 것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굳이 선행을 밝히지 마시고 생색내지도 마세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합니다. 6번째, 다른 이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비밀은 가족 안에서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사연과 비밀이 있는 것처럼 부모, 형제네, 자식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의 비밀이 중요한 만큼 가족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에게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말은 발 없이 천리를 가고 돌고 돌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이나 가족의 비밀을 얘기했다가는 결국은 그것이 언젠가 되돌아와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를 만나서 가족의 은밀한 비밀과 치부에 대해 안주거리로 올려서 말씀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킬 때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부름도 달아나 버립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7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합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은은한 기운을 바라는 사람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밖에 극복 불가능합니다. 8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당연한 인생사 이치입니다. 오랜 세월의 격정과 풍파를 이기는데 내 소신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적용하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억측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갈등과 신뢰의 파괴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만 아파질 뿐입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지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습니다. 9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리십시오.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친구에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우연이라도 알게 된 친구의 비밀은 끝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10번째, 여러분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오.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도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선의와 선행을 안 좋게 봅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이런저런 충고와 조언을 하는 대신에 그저 말없이 가서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철학을 공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보다 행동입니다. 도움을 주었기에 질투 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 나에게도 뿌듯함과 만족감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위에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